안녕하세요. 배경 지식을 강의하는 언더북 스탠더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낭비가 가져올 인류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엔트로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발견. 무려 500만 년 전 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불의 발견입니다. 16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인간은 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불은 인류를 문명의 길로 이끈 중요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죠. 그러나 인류가 에너지를 다루는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처음 등장한 것은 불과 400년 전이고 인류가 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19세기 중엽 1824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사디 카르논, 그는 증기기관의 이론을 공부하던 중 이 증기기관의 한쪽이 매우 뜨겁고 또 다른 한쪽이 매우 차가운 원리를 이용해서 증기기관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850년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줄, 그는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인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흐른 뒤인 1865년 독일의 과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엔트로피라 불리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열, 에너지와 일의 역학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연력학 제2법칙을 정립하였습니다. 연력학은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에너지 이론의 역사를 거쳐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 연력학은 실용적인 학문으로 태동하였죠. 연력학은 연력학 법칙에 바탕을 두고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에 대한 기초 이론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열기관은 오늘날의 에어컨과 같은 냉난방기도 포함되고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연력학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열은 매우 흥미로운 특성을 가졌습니다. 오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르죠. 반대 방향인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는 자발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열은 일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열 에너지겠죠. 따라서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온도 차이 때문에 흐르는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이 우주에는 얼만큼의 에너지가 있을까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우주계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주계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창조되거나 기존의 에너지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에너지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형태가 변화될 뿐 우주를 이루는 에너지의 총 합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인 에너지 방향성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오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르고 있죠. 이것은 즉 엔트로피가 작은 곳에서 엔트로피가 큰 곳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란 단어는 무질서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무질서가 작은 곳에서 엔트로피가 작은 곳에서 무질서가 큰 곳으로 엔트로피가 큰 곳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이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엔트로피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엔트로피 법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엔트로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 제레미 리프킨. 그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태어나 1967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의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저자 제레미 리프킨의 모교,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미국의 북동부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수로 재직하던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은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이자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쿨이죠.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를 비롯한 기업가, 투자가, 경영 전문가, 유명 인사 등을 배출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 이곳 와튼 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자본주의 체제 및 현대 과학 기술이 세계의 경제, 그리고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 저술하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1989년에 저술한 저서 엔트로피에서는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에너지 낭비가 가져올 인류의 재앙을 경고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는 첨단 기술, 정보화 사회, 경영 혁신 등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창의적인 사고와 뛰어난 컴퓨터의 실력을 가진 두뇌의 노동자를 의미하는 실리콘 칼라라는 신조어를 창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새롭게 만든 용어인 실리콘 칼라는 기존의 셀러리맨이나 사무직 노동자를 의미하는 화이트 칼라,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블루 칼라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용어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자연과학에 대한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며 새로운 과학의 사고방식을 모색하는 개혁운동을 의미하는 뉴 사이언스, 그리고 머지않아 석유가 고갈되어 새롭게 수소 에너지가 등장하여 석유 대신 수소 연료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한 수소 경제. 이렇게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우리 사회를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저서 엔트로피의 엔트로피는 그가 만든 신조어는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사회적으로 그가 적용을 하여 풀어낸 것이죠. 과거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사회 질서는 변화가 가장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변화하지 않는 최대한 보호된 세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기독교적 교리인 원죄설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었고, 인간은 자유와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의 우리는 400년 전에 시작된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론적 세계관이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 세상에 물질적 풍요 그리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든다는 관념입니다.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등이 이룩한 세계관으로 신기관을 쓴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으로부터 시작되어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수학적 세계관이 더해져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며 현재의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확립되었다고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버, 바퀴 등 기계 부품들로 가득 찬 세계, 또는 컴퓨터, TV, 자동차, 비행기 등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들로 가득 찬 세계. 우리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이 반영된 세상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우리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의 저서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에서는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라 에너지가 고갈될 앞으로의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인간은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일부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또 다른 일부는 환경오염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일부는 실업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인간에게 혼란스러움을 안겨주었죠. 정말 이대로 우리 인류는 괜찮은 것일까요?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에 대해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관인 엔트로피 세계관을 가지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병들었고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관인 엔트로피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엔트로피 세계관은 우리 인간은 저 엔트로피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관념입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란 무질서, 낭비를 의미하죠. 따라서 저 엔트로피로 살아가야 한다는 엔트로피 세계관은 낭비를 줄이고 절약을 하는, 그리고 무분별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관념입니다. 우리 사회에 엔트로피 법칙을 적용한 저서 엔트로피 법칙의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이 우주계에서 엔트로피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동한다는 법칙입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엔트로피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는 이동하지 못하죠. 이는 비가역 법칙, 즉 원상태로 되돌리지 못하는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의 비가역 법칙을 쉽게 설명하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인간은 석탄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석탄을 태운다는 것은 석탄이 아황산가스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황산가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엔트로피가 큰 쪽이고 태우기 전의 상태인 석탄은 엔트로피가 작은 쪽에 해당됩니다. 즉 엔트로피 법칙의 비가역 법칙에 따라 기체가 된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된 것을 다시 석탄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용 가능한 원상태인 석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기체가 된 것을 다시 석탄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 사회는 경제, 농업, 수송, 도시화, 군대, 교육, 보건 등에서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만을 주장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무조건적인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은 크나큰 오산일 수도 있겠죠. 또한 우리는 이 지구의 자원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엔트로피의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셰익스피어를 아는지 묻는다면 아마도 불쾌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력학체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아는지 묻는다면 당연하게 태연하게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면서 셰익스피어보다도 연력학체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우리가 꼭 알고 살아가야 할 정도로 중요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배경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책 읽기를 도와주는 15분 배경 지식 언더북이었습니다.